자, 지방선관위원장들까지 합해보면요. 전체 재판관 3,000명 중에 10분의 1, 한 300명이 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를 건드는 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인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수사들이 다 사법부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국민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2023년이었죠.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브리핑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죠. 서버가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선관위가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서버 점검에 담당을 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요. 7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보안점검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죠. 선관위가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 7차에서 많은 것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로 다뤘던 게 비상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위법이 없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부실 의혹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7차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때 전산 장비에 극히 일부를 점검했음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선관위는 점검을 잘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죠. 원래 국정감사 후에는 기사로 뭐 내용을 접하는 거지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종욱 전 차장의 이 언론 브리핑에 많이 의문점을 낳게 했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요. 선관위 서버가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외부의 해킹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다. 이 맘만 먹고 들어오는 해킹에 대해서는 그냥 문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7차에 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 부실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키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까겠답니다. 7차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버 검증을 채택할 경우에 응하겠다라면서 21대 총선 관련 모든 선거소송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줬고 유일하게 안 보여준 자료는 중앙서버의 전자정보다. 서버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면 검증에 응하겠다.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고 언제나 법원에서 검증을 신청해서 채택되면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2대 총선의 부정선거는 없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했던 말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실선거는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과거 선관위가 못한 게 있고 국정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성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22대 총선에서는 다 개선됐다.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만한 일이 없다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깔아만 깔 테니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서버 검증 채택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안 할 걸 뻔히 알고 하는 짓거리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배째라하고 짜고 치는 고수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100차례 이상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증에 대해서 매번 기각을 했고 지금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그러니까 선관위에 관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밝혔고요. 이 군 투입이 얼마나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과 연관해서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중앙선관위의 서버 점검 결과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힘을 실냐면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 국회에 보낸 비상계엄군보다 선관위에 보낸 비상계엄군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붙는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의 점검은 합리적인 의혹의 제기, 그런데 헌법재판소든 뭐 어디든 다 기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서버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상계엄군 투입이 필요했다. 비상계엄이다라는 선택을 한 것은 잠깐 모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소한의 관련 입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선관위의 이 점검에서 이 뭔가가 잘못되었고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통수권자로서 알아야 된다. 왜 국민 주권을 찬탈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차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를 위해서 비상계엄군을 보냈다. 현재 어떻게 생각해? 계속 헌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기록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까보자라는 걸 계속 기각할 수 있겠어? 이렇게 했을 때 헌재가 지금 뭔가의 답은 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백전 차장에 따르면요. 각 망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인터넷망 따로 있고 이 선거망 따로 있고 업무망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공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망으로 해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업무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거망 자체는 모든 것과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해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심각한데 1, 2, 3, 4, 5와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례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고 수백 건에 달했다. 이거는 해킹해서 유권자 정보 변조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고 우리는 이것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짜 신분증으로 이제 본인 확인기를 통과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유권자가 아닌데 유령 유권자인데 내 한 표가 카운트 되는 것까지 확인해 봤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 봤을 때 해킹하는 쪽 그 해커들이 마음먹고 기어 들어와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표를 만들 수 있는 것. 유령 유권자로서. 그죠?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 시스템이 만일에 외부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뽑을 후보들에 대해서 그 표를 없애고 이제 해커들의 표로 다른 후보를 뽑았을 때는 이거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취약점에 관해서 시급하고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리는 거다. 아니 선관위 장비 중에 6,400대가 있는데 그중에 5% 딸랑 열었다. 300대 조금 317대 정도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뭐겠느냐라고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그 탄핵 심판이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5차부터 확실하게 꺾였습니다. 5차에 홍장원의 메모가 나왔죠. 거짓 메모가 튀어나왔고 707 특임사단장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는 이 두 단어는 들은 적이 없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번 탄핵 심판 5차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탄핵 심판 7차에서 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이 중앙선관위 서버 점검의 결과를 이야기했고 유령 유권자, 가짜 투표,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렇구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네 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관위 위법 침입. 선관위를 위법 침입했다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위법적으로 침입을 당했다라고 국회가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도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위헌의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내내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거듭되니까 이거를 비상계엄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나의 비상계엄의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 의혹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선관위에 왜 군 병력이 들어갔는지 이제 납득이 돼? 라는 게 일각에서 평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헌재는 후달거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막 죽겠네. 이재명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8차로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국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버려. 이거 탄핵 인용 갔다가는 이거 3대가 멸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후달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부터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결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장비의 전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비상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법조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의 검증을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어떤 답이라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8차로 끝내지 말고 선관위가 서버를 까라면 까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헌재가 허락을 하라. 라고 지금 제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부실선거, 부정선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헌재가 이것을 계속 무시한다라고 하면 한짝 이내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헌재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증거, 증인들 신청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라면 이거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동훈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함께했던 김재섭이는 이준석의 꼬붕, 김종인에게 용돈 받고 있었던 두시 청년, 이쪽 입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대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힐 차례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선관위원장들까지 합해보면요. 전체 재판관 3,000명 중에 10분의 1, 한 300명이 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를 건드는 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인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수사들이 다 사법부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국민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관위 자체가 부정채용에 12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서 일으킨 부정을 지금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법조인들이 막아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선관위는 종이가 알아서 펴진다라는 보건형상 종이를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집단으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썩은 판으로 매도되는 것보다 지금 헌재가 선에 딱 긋고 증인으로 나온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버 검증을 채택하면 이 선관위가 응하겠다고 했으니 채택을 하시라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대한민국 주권을 찬탈하려는 이 부패한 세력들, 불법의 세력들 일거에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